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 관련된 기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광노필 기자님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도가 높다는 주제로 기사를 내셨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에서는 뒤늦었지만 산업의 자동화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처음으로 네 자릿수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동화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 밀도는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로봇 밀도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산업용 로봇 밀도는 1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932대에서 68대가 늘어난 것으로 로봇 밀도가 네 자릿수로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약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2010년부터 8년 연속으로 산업용 로봇 밀도 1위를 달리던 한국은 2018년과 19년에는 싱가포르에 1위를 내줬다가 지난해 다시 로봇 밀도 1위에 복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자산업과 돋보이는 자동차 산업이 산업용 로봇의 주요 고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141대로 2020년 126대보다 약 12% 늘어난 15대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세계 평균의 7배가 넘는 셈입니다. 로봇 밀도의 증가는 경제의 비용 절감과 고용 감소라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로봇 밀도의 변동 추세에 맞춰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 급증세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로봇 밀도는 322대로 미국을 추월하면서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 줄어든다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부터 줄어들었고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에 이미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으로 2016년 이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로봇 밀도는 2015년 25위에서 이번에 톱5 대결에 합류했습니다. 로봇 공급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로봇 밀도에서 3위이지만 생산량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수요의 45%를 공급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31% 증가한 51만 7,385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로봇은 350만 대에 이른다고 보고서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7만 대가 새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겨레의 광노필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로봇 밀도 관련된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제약회사 관련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이 신약 렉나자가 글로벌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조욱재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양행이 국산 신약 31호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1차 치료제로 허가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욱재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파트너사 얀센과 논의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렉나자 허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렉나자 단독요법이 글로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얀센과 데이터 분석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식약처에 렉나자를 1차 치료제로 허가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 진단 후 처음 복용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사 수용체 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렉나자와 기존 치료제 1회사와 비교했습니다. 유효성 평가의 1차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을 살펴보면 렉나자 투여군은 20.6개월로 나타나서 기존 치료제인 1회사 투여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은 종양 크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생존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질병 진행과 사망 위험도도 기존 치료제인 1회사보다 55%가 낮았다고 합니다. 약물 투여 후 18개월 지났을 때 렉나자 투여군의 생존 비율은 80%이고 1회사 투여군의 생존 비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약물 투여 이후 중대한 이상 반응은 렉나자 투여군과 1회사 투여군 모두 약 5% 발생했고, 경증 또는 중증도의 이상 반응은 렉나자 투여군에서 96%, 1회사 투여군에서 95%씩 나타냈습니다. 조병철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장은 국내에서 진단하면 폐암 환자의 30에서 40%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홍콩에서는 전체 환자의 50%가 EGFR 양성을 진단받을 정도로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아시아인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지난해 1월 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31호 신약입니다. 같은 해 7월부터 기존 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시 재발한 EGFR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처방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 식약처에 렉나자의 1차 치료제 적용 중 추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유한양행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다국가 임상 3상 시험 성공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1차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